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웨스트칸 박병주 전문가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자, 폭락을 했었는데, 자, 어제 제가 이 카톡방에서 저희 유료방 카톡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오전에, 그러니까 2월 7일 날 인버스를 5,800원대 그 매수한 것을 2월 8일 날 어제 아침에 저희는 6,170원에 다 팔고 나왔어요.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어제 아침에 인버스 매매 가격을 보세요. 그게 6,24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제 코스닥 선물 150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죠. 자, 그것을 어저께 매도 아침에 바로 9시 10분 이전에 다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는 저희들은 안 샀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을 단순하게 보려고. 자, 그래가지고 코스닥 시장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어제 또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한테 전부 다 갖고 있는 주식을 웬만하면 다 팔아가지고, 왜? 반등이 올라올 때 그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손해를 덜 보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코스닥 시장을 기관들이 막 올렸거든요. 이 억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올리니까 그것을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 다 나와 있습니다. 녹화방송 어제 유튜브 지금 그 녹화방송 다 있습니다. 2월 8일 날 녹화방송 있어요.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 그대로 지금 유료방에서는 제가 지금 1월 30일부터 환율 시장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증권주를 1월 30일 날 전부 다 팔았습니다. 물론 1월 29일부터 증권주를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그러한 부분들이 환율 시장에서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적으로, 즉 전체 시장이 하락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 그러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코스닥 인버스 전략을 취한다 라고 해가지고 2월 1일 날부터 인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2월 1일 날 비중 5% 해가지고 2월 1일 날은 비중 10%까지 했었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65%. 자, 계속 우리는 현금 비중을 65%를 고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2일 날도 현금 비중 억지로라도 만들자. 자, 해가지고 자, 요렇게 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미국 증시가 폭락해가지고 우리는 2월 6일 날 인버스를 또 이익 실현을 했죠. 2월 6일 날 인버스를 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팔았더니 12% 남았어요. 12% 남았어요. 5,510원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요렇게 인버스를 이익 실현하고요. 또 이제 다시 미국 증시가 또 폭등했지 않습니까? 2월 6일 날 밤에. 그때 그 밤에 폭등할 때 우리는 반대로 인버스를 또 샀습니다. 요것을. 자, 인버스를 또 샀어요. 2월 그때 우리나라는 또 2월 그게 며칠입니까? 2월 7일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 증시가 막 이제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종목들도 아침부터 막 떠서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현금을 만들자. 억지로다 만들자. 자, 요것을 우리나라 종지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시죠. 요렇게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요렇게 지금 하락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는 인버스를 매수.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인버스를 또 샀습니다. 자, 그러나 요 자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 인버스 하는 거고. 요때 올라오면, 자, 코스닥은 더 실감있게 보여집니다, 어제. 자, 봐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특히 코스닥 레버리지가 막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코스닥 레버리지가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막 떴잖아요. 그럴 때 현금화 65% 현금화 시키고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일 때는 고점에서 사면 안 돼요. 무조건 매도 해가지고 인버스 매수 현금 비중 65%.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억지로 가격을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결사적으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결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이 바로 여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자 어제 기록인데요. 자 아침에 9시 15분에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인버스를 전부 다 팔죠. 자 이익 실현합니다. 하고 나서 자 오후에 자 보세요. 2시 50분 요때는 막 코스닥 레버리지가 막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현금 비중을 60%로 무조건 만든다. 억지로라도 만들자. 그런 메시지를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억지로라도 좀 제발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제가 무료 카톡방도 종목은 안 드렸지만 그런 전략도 펴드렸어요. 제가 그동안에 기회를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미처 대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대비를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과 유사한 흐름의 장들이 2013년과 유사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2013년에 그때 종합지수가 한 달 만에 2012에서 1770까지 빠져버립니다. 자, 무려 종합지수가 15% 빠지거든요. 15%는 아니더라도 한 12, 3% 빠지거든요. 특히 이 마지막 매도 클라이마스 때 제가 이것을 저는 그때 당시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저는 요 시기 때도 현금화를 시켰어요. 왜? 요 마지막 4일 내지 5일 때, 그 마지막 4일 내지 5일 때가 아주 무서운 폭락이 빠지거든요. 특히 마지막 때. 요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주식을 못할 정도로 공포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왜? 현금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신용이나 주식담보대출 친 사람들은 완전히 그때 깡통납니다. 자, 주식이나 주식담보 친 사람들, 신용 친 사람들은 자기 돈이 1,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3,000만 원 빌려가지고 한 4,000만 원 투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 이상 깨지면은 그게 프로그램 기계에 매도를 쳐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때 투매가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완전히 쓸어 담는데, 그러버리면 여러분들 요 바닥에서 쓸어 담아버리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0% 먹어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거래소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10% 먹습니다. 그리고 중권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고 있는 중권주, 여러분들 중권주, 그 중권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에서 지금 120개월 선을 뚫었거든요. 자, 120개월 선 뚫으면은 이게 우리 중권주를 달러화로 보면은 지금 뭡니까? 요것을 달러화로 표시를 하면은요. 자,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이게 하락세 기형이 31년 만에 완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권주는 오르면 10년 오르고 10년 빠지고 10년 오르고 10년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월봉에서 120개월 선, 자, 달러화를 보더라도 120개월 선을 뚫어주고 눌러주고 올라가면 폭등이 나옵니다. 요 지금 5개월 만에 그때 중권주가 적게 간 놈은 더블, 많이 간 놈은 막 200% 갔어요. 200%. 5, 6개월 만에.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중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한 4조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빌딩을 3천억에서 4조짜리 사가지고 5, 6개월 만에 더블을 내지 300% 벌 수 있는 그런 빌딩이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사들은 여의도 가면은 자기 본사를 다 갖고 있어요. 자기 건물, 자기 본사, 임대가 아니라 자기 본사야.
그 정도로 재무 구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 말 때부터 중권주를 준비합니다. 중권주를 준비합니다. 중권주를 준비합니다. 중권주를 준비합니다. 중권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 왔는데 말이죠. 왔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을 미처 지금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독일 증시를 가지고 본다면은 이번 저점 구간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중국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 증시를 보시면은요, 월봉에서 26개월 뒤로 돌리면은 여기가 2016년 1월 달에 무려 22%짜리 폭락자리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폭락이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바뀌거든요. 자, 이거 바뀌어요. 이거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앨런, 왼쪽에 있는 분이 앨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롬 파웰인데 2월 5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롬 파웰이 회의를 주재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분이 주재할 때가 지금 그 3월 중순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에 이상하게 금리 인상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본적으로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2월 달에 내가 위험 관리만 잘하게 된다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것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두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멘붕을 당해서는 안 돼요. 정신적인 충격을 여러분들 당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따라서 오늘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직 현금 비중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중에 중권주를 잡고 하실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빠져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팔지 말고 9시 20분, 30분 정도 치고 올라올 때 제 생각은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높여주셔야, 자, 세계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치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쓸어 담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유료방에서는 이미 전략을 다 취했죠. 근데 뒤늦게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